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접종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게 전 국민에게 다 접종된다는 분량은 절대 아닙니다. 특정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백신을 한 번 접종 맞았다고 해서 평생 동안 다시 접종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어떤 안전성 이슈로 만약 접종이 불가피해진다면 1,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3월을 시작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제백신연구소, 이 이름부터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나라의 본부를 처음으로 둔 백신 개발과 보급에 전념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 계획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총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의 백신 수급 계획을 오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1분기부터 들어와서 실제 접종은 아마 늦은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아마 순차적으로 좀 고위험군 대상, 현재로서는 고령의 노인 또는 의료진, 방역 일선 요원들 그리고 아니면은 집단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우리가 내년 중반기, 하반기 이때 맞아도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초조해하실 만한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또는 다른 영국에서 접종하는 이제 안전 접종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도입이 예상되는 이런 백신들은 아주 소수에서는 한 1년 정도 추적 관찰한 자료가 모이고 조금 더 많은 3상 대상자 대상으로는 한 6개월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단기적으로 또 더 많은 수의 안전 데이터 확보가 돼서 이런 걸 기반으로 아마 한 단기 또는 중단기 정도의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 국민 접종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종류 회사의 백신을 좀 구매할 계획이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백신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백신이 성공할지 아직은 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입니다. 4개를 들여온다고는 했지만 이게 결코 전 국민에게 다 접종된다는 분량은 절대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어쩌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안전성 이슈로 만약 접종이 좀 불가피해진다면 만약 이 백신 하나만을 구매했다면 거기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구매하고 들여오기까지 너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구매는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해두고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물량을 좀 더 늘릴지 이런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추이를 지켜보다가 저 중에서 어떤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럼 폐기 처분한다는 거군요. 최악의 상황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점 찍어둔 제약회사의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해서 맞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특정 시기마다 이제 백신 수급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에서는 아마 접종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신다면 이제 그 수급에 맞춰서 이제 접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특정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백신이든 충분히 안전하고 검증된 백신이다. 이런 위기 소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맞을 분들이 많아서 아직 최욱 씨가 맞으려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전 마스크로 해결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백신을 계속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로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백신을 한 번 접종 맞았다고 해서 평생 동안 다시 접종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백신을 맞았을 때 방어 지속 기간이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아마 백신 수급 문제는 특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빠르게 국산화를 만들고 국산 기술에 의존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신 기술들이 한 단계 도약해서 상용까지 갈 수 있게끔 국내 백신 제조 기술이나 어떤 제약업체들의 어떤 이런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필수 예방접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구제 대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증명되는 사례 이상 반응들이 나타난다면 나라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고 예. 아마 코로나19도 정착돼 있는 제도들을 기반으로 피해 보상 제도를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믿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것 같은데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역량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철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